저는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께 정중히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본인 이외에 다른 의사, 과학자들을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개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비과학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비과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그냥 알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반드시 공개 토론, 저와 1대1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재갑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릴게요. 방식 그 사회자는 중립적인 사람을 사회자로 이렇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모시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이재갑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나서 주시기만 하면. 꼭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따져보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되게 많아가지고요. 효용성이나 위험성을 따질 때, 특히 효용성을 따질 때는 그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 부작용 이런 거를 같이 통합적으로 따져서 그 백신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재갑 교수님은 계속 좋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제가 송곳 질문을 할 겁니다. 이재갑 교수님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윤종진 변호사님,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4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외압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의 당위성, 그리고 셋째는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즉시 항고 및 지방에서의 소송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속보에 의하면 부장 판사인 집행정지 일부 인용과 인용 결정을 내린 2분이 하필 5명 고위법관이 사직서를 내는데 2사람이 집행정지 인용을 내린 부장판사 2분이 사직서를 도려냈습니다. 저희가 재판 와중에 전혀 그러한 사직서를 내는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 재판에 임했던 부장판사님이셨는데요.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겠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부의 결론에 맞추려는 그러한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로서는 심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청소년은 없지만 백신으로 사망한 청소년은 이미 4명에 달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천하보다 무거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청소년 방역 패스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항의를 제기합니다. 저희들 또한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전국 단위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주장하면서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 원고가 속했던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지방적으로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원고 대표 영남대 의대 양리학교실의 조두형입니다. 저는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께 정중히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이유는 이 백신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 이 백신 패스의 어떤 정책적 문제점, 이런 거를 갖다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본인 이외에 다른 의사, 과학자들을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서가지고 저와 공개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만약에 공개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비과학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비과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그냥 알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반드시 공개 토론, 저와 1대1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처분 인용으로 방역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는 이재갑 교수님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냥 일개 한 병원의 교수인 신분으로서 재판부를 비과학적이라고 재판을 본인이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을 그냥 어떤 비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건데, 그 과정도 잘 인식을 잘 못하시면서 재판부를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매도한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견제해야만 합니다. 국민의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때, 법익 형량이 맞지 않을 때 개입하고 간섭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부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것이고요. 이재학 교수님께서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호도하시는데, 방역도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질 자체를 이해 못하신 아주 단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재갑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릴게요. 방식 그 사회자는 중립적인 사람을 사회자로 이렇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모시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이재갑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나서 주시기만 하면, 대신 기자분들이 다 이렇게 촬영하고, 비공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까 공개 토론이라고 했잖아요. 공개적 장소에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네. 이거는 이재갑 교수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따져보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되게 많아가지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은데요. 백신 정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안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편파적으로 한쪽 면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신이라는 것도 일종의 약입니다. 약. 제가 양리약을 하기 때문에 약의 어떤 효용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작용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백신이라는 것도 약이고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자가 되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이 약을 안 줘도 이제 말기에 암 환자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예방 목적의 약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위중증이나 사망에 간다는 건 아주 매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약을, 특히 백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위험성을 따질 때, 특히 효용성을 따질 때는 그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 부작용 이런 거를 같이 통합적으로 따져서 그 백신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재갑 교수님은 계속 좋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다른 나라 사례만 갖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반대쪽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재갑 교수님이 뭔가 대비해가지고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백신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백신 패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쭉 다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네, 제가 공개 토론하는 자리에서 제가 송곳 질문을 할 겁니다. 이재갑 교수님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사